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하늘에 대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사람들. 오늘 오후 곳곳에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99년 만에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 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방우주항공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리건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12개 주에서 남북으로 약 100마일에 걸쳐 일식 현상이 진행됐습니다. 1918년 6월 8일 이후 99년 만에 미 대륙을 관통하는 일식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에서 가장 일식을 관측하기 좋은 곳은 남부 뉴저지 케이프메이 인근이 꼽혔으며 뉴욕 메트로 지역에서는 오후 1시 23분부터 시작돼 오후 4시쯤 완전히 끝났습니다. 달이 해를 가장 많이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은 오후 2시 44분쯤에 관측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의 경우 달이 해를 약 71% 가리는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호텔방이 동인하고 에어비앤비가 특수를 맞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만 에어비앤비 소유주들이 25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오리건주의 살렘에서는 1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네시주의 페이퍼 앞틱스라는 일식 관찰용 종이 안경 제작사는 이미 2년 전부터 5천만 개 특수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에 전 세계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뉴욕시는 테러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은 17일 오후부터 맨해튼 타임스퀘어 등 주요 관광지에 추가 순찰 인력을 투입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 이후 보안 강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NYPD 대테러 전담반 제임스 워터스 총책임자는 카메라 차량 번호판 판독기 또 기타 센서와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시멘트 기둥 등을 시 곳곳에 세워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이와 함께 소위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단독 자폭 테러도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지에서는 차량 돌진 테러로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 중에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잇따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어 18일에는 핀란드 남부 도시 투르크에서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테러 연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과 관광객은 중무장원 경찰관들의 모습에 긴장하는 상황에서도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원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공방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아닌 상호 비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0일 피터쿠 뉴욕시 의원과 앨리슨 텐 두 후보의 20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견 발표는 시민들의 질문에 10초씩 대답하는 시간으로 국한되면서 정작 지역사회 현안들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치열했다는 후문입니다. 텐 후보는 폐암에 대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높은 사망률을 제시하며 구 의원이 시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담배 판매는 자유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구 의원은 지난 20년간 커뮤니티의 대소사에 직접 방문하고 호흡하며 유대를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텐 후보는 커뮤니티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 이처럼 커뮤니티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번 전철의 승계 과잉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역시설 강화를 강조했지만 구 의원이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 강화를 주장한 반면 텐 후보는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상호 비방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내달 새 회기에 들어갑니다. 9월 20일까지 건강보험제도를 매듭지어야 하는데요. 새 건강보험제도가 나오지 못하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의회가 9월 20일까지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내놓지 못하면 기존 오바마 케어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새 회기는 9월 5일 시작되므로 민주당과 공화당에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12일 뿐입니다. 전국의 보험회사들도 2018년 보험과 관련해 공식 보험사 등록 여부와 최종 보험료를 9월 20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이후 27일까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케어는 3차례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가 자체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또 보험 가입 의무화 폐지와 벌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규정 폐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많은 보험사들은 내년 건강보험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뉴욕주는 전년 대비 14% 가까이 오르게 되고 뉴저지주는 그보다 높은 최대 26%까지도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30% 가까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일은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 10곳 중 7곳이 연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수입의 76%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2016년 연방국세청에 보고된 한인사회 주요 10개 비영리 단체들의 2015 회계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이들 비영리 단체 중 가장 수입이 높은 곳은 퀸즈 YWCA 385만 47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인건비 비중은 전체 수입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뉴욕 이민자 연맹이 연수입 253만여 달러였으며 인건비 비율은 62%, 뉴욕 가정상담소는 연수입 214만여 달러 중 인건비로 12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에서 인건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56%를 차지한 것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인건비는 연수입의 49.3%, 뉴저지 AWCA 가정상담소는 연수입 25만여 달러 가운데 47.2%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대비 인건비가 가장 낮은 곳은 뉴욕 나눔재단 13.6%였으며 시민참여센터는 19.7%, 뉴저지 한인상록회 39.6%, 민권센터 44.4%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봉사단체들의 인건비 비중은 대체로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인건비 비중은 주류 단체들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말로만 들리던 일부 서민 아파트의 입주 대기 명단 조작설이 실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 입주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거부 이유가 없음에도 거부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토머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 아파트 미첼 라마 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세입자들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입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빌딩 매니지먼트 직원은 이 주택을 신청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2015년 입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외 근거 없이 승인을 거부당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또 대기자 처리를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는 일부 유닛의 세입자 변경과 관련 뉴욕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스트뷰 아파트의 경우에도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8월 전체 361개 유닛 중 51개 유닛에 세입자 결혼이 발생했지만 매니지먼트 회사는 이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충분한 입주 서류 없는 세입자에게 유닛을 배분한 아파트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접수된 미첼 라마 주택 세입자 74명에 대한 신규 입주 세입자 승계 또는 이전 기록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시에 카 쉐어링 전용 주차 공간 300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교통 체증 완화, 주차 문제 해소, 대기 오염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부터 2년간 뉴욕시 4개보로 15개 지역 300칸의 노상 주차장에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획이 설치됩니다. 카쉐어링은 말 그대로 차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차량을 교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도심에 거주하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카쉐어링 전용 주차 공간 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서비스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주차 문제는 해소하며 친환경차 투입 등으로 대기 오염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퀸즈, 자메이카, 잭슨 하이츠를 비롯해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사운드뷰 등 15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적용된 주택가의 경우 동시에 2칸의 주차 공간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카쉐어링 업체 로고가 새겨진 카쉐어 전용 주차장 표지판이 부착됩니다. 카쉐어와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면 위반 티켓이 발부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휴일을 맞아 들뜬 마음이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됩니다. 18일부터 주 전역에서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 전역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되는 이번 캠페인은 노동절인 9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특히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주와 카운티 경찰, 뉴욕시경 등이 음주운전 단속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위장 차량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포트리, 팰리세이드 팍, 잉그로드 클립스, 클립사이드 팍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비롯한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400여 개 이상의 경찰서가 참여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처럼 연휴 기간 동안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2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자신은 물론 도로 위에서 모든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도로 스트릭 차량의 주차 티켓 발부를 줄이기 위해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LA시 위원회는 도로 청소 시 주민들에게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를 옮겨야 한다는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당국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도로 청소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 청소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주차 금지 시간에 해당되더라도 도로 청소가 일찍 끝날 경우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우드랜드 힐스와 웨스트 LA 지역에서 10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운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여성들을 위한 자궁 경부암 검사가 LA 한인타운에서 실시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오는 24일 LA 한인타운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무료 자궁 경부암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1세 이상의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를 넘지 않는 여성으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료 자궁경부암 검사는 수입이나 이민 신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 한인들이 한국의 전자민원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한국금융권은 블록체인 방식의 인증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방식의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 국장은 21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000명이 넘는 요원들의 오버타임 수당이 연방정부 연봉 총액 상한선에 걸려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구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외유, 휴가지 방문, 그리고 18명에 달하는 많은 가족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호국 인원에 비해 현재는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의 오버타임 수당이 2009년에 비해 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시의회에서 매년 오버타임 수당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도 있지만 오버타임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교정국 소속 한 직원은 오버타임 수당만 19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뉴욕시장실은 공무원들의 오버타임 수당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19일 파워볼 당첨 번호는 17, 19, 39, 43, 68과 13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당첨금은 역대 2위인 6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월 파워볼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 당첨금은 당시 3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파워볼은 6월 1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첨자가 나온 이후 2달 넘게 당첨자 없이 당첨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고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린 가운데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에 무덥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